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비건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심리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질문에는 그냥 단기성 다이어트가 아닌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비건이 되려고 하신다라는 질문이에요. 비건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건이라는 것은 채식주의자의 한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등급은 조금 그렇고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분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식주의자를 보통 우리가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냥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채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채식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육류 같은 거를 조금만 섭취를 한다던가 이렇게 골고루 섞어 먹는 사람들을 플렉시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가금류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를 폴로라고 하고, 그리고 혹은 생선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약간 페스코라고 하고, 뭐 우유까지는 먹을 수 있어. 이런 경우는 락토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분류가 나뉘어지는 게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의 이런 분류예요. 근데 여기서 비건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오로지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만 먹는 부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오로지 평생 과일만 먹고 살아가는 프루테리언도 있어요. 뭐 이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이런 베지테리언이 되는 이유는 뭔가 개개인마다 살생과 관련해서 나는 생물에 대한 살생이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름의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이런 섭식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맞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물성 영양분에 있어서 알러지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지테리언이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의 세계를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의 세계를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어떤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헐적 단식의 심리 문제를 아시는 것을 보면, 이 지문자님이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심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1회차부터 간헐적 단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그 전에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정해진 식사 시간에 의해서 강박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떨어질 때는 좋은 수단이 돼서 채택을 할 수가 있지만,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이 간헐적 단식에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면 심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어쩌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시도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게 낫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유지하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리 문제가 그것과 비례하게 발생을 해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채식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는 그 저항성이 얼마나 큰 심리 문제를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성 영양과 식물성 영양에 있어서는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동물성 영양과 식물성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만함은 내가 뭐 동물성 영양을 섭취한다거나 식물성 영양을 섭취한다거나 어느 것을 섭취해서 비만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든 그게 과잉하게 영양이 섭취되기 때문에 비만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자연식보다 그리고 재래식보다 많이 가공되는 음식일수록 불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만함이 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공이 되면 될수록 사실 맛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과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음식을 먹고 그것을 찾고 얼마나 치중해 있느냐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산다고 해도 분명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심리작용이라는 거예요. 심리의 밸런스의 작용에 따라서 이런 비만함을 야기하지 않고의 문제가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질문자님, 이 비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질문자님이 어떤 다이어트 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심리 문제가 있었는지는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건이 되겠다라고 하신 거는 지금 어떤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반드시 요요가 온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비건이 되신다고 해도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할 확률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질문자님이 고도비만이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 외형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베지테리언의 길을 이제 서서히 이제 난이도를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미용 체중에 의해서 좀 더 예뻐지기 위해서 이런 채식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과연 그것에 이제 해당하는 스트레스와 상처, 저항은 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평생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 평생 다이어트를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더 이상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심리의 안정에서 비롯되는 그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게 돼요. 제가 뒤에서도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그 자체는요, 굉장한 노력, 에너지, 비용, 이런 것이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노력과 에너지를 다른 쪽에 건설적으로 쓸 수 있다면, 심리가 안정이 되면 굳이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